오늘 고수의 장바구니는 이제 부자 되는 세상님입니다. 부자 되는 세상님. 오늘은 좀 약간 특색이 있어요. 사실 행복재테크에 경매를 시작하는 분들의 좀 연령대가 다른 뭐 경매 부동산 사이트보다 되게 젊은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도 블로그에 글을 올렸지만 사실 젊은 분들이 가장 또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공부는 열심히 할 수 있어. 나는 정말 공부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해. 너무 종잣돈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2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매매 차익도 10억 이상, 월수도 600만 원 이상 그런 세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시간이 또 여러분들께 정말 또 귀감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장님이 처음 이 경매를 이게 투자를 시작하시게 된 게 몇 살 때였었죠? 처음 시작한 거는 이제 26살부터. 26. 네. 한참 26. 이 꾸미기 네. 바쁘고 막 다른 분들 막 가방 사기 바쁜 시기에 네. 이 재테크를 시작하셨는데 네, 안 꾸몄죠 그때 절대. 야 디스 장난 아니다. 그때 사무장님이 2천만 원 시작했다고 했는데 네. 지금 네. 지금 딱 그냥 네. 거짓 없이 네. 세전 기준으로 네. 지금 자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거짓 없이. 거의 없이 세 전으로 했을 때는 한 30억 이상. 30억? 오. 네. 그럼 세후는? 그러니까 세후가 한 25억 정도. 25억? 나이가 올해 올해 딱 30이에요. 우리 30. 결혼 안 했죠?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자, 부세님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다리나들한테 야, 그래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제가 직장인일 때 직장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멘토 입장에서 네, 그런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좀 희망을 심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부세님을 기억하는 건 뭐냐면 네. 초급반에서 저한테 물건을 이제 질문하러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그때 아마 10억대가 넘는 물건이었어요. 신탁 공매로 강남에 있는 지하 물건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걸 기억을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처음부터 돈이 분명히 얼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억짜리 그것도 상가를 갖고 와서 저한테 이거 들어가도 되냐고 한번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당찬데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미리 임대차도 알아보고 왜냐면 이 상가를 입찰 들어가기 전에 미리 다른 입점업체에 여기에 내가 낙찰받게 되면 여기에 임차로 들어오겠느냐 그거를 먼저 물어보고 난 다음에 하는 거는 제 강의 때 들었죠, 그죠? 네. 제가 강의에서 알려드렸는데 그거를 실제로 도전을 해서 정말 여러 군데 입점 제안서를 미리 넣어보고 입찰받기 전에, 그러니까 낙찰받기 전에 그렇게 하는 모습 보고 잘할 수 있겠구나, 이분이 잘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돈이 정말 2천밖에 없었는데도 그 10억 넘는 물건을 맨 처음부터 좀 봤던 게 저는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에도 야 부세님이 어떤 물건을 갖고 나올까 이제 그런 것도 좀 저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고수의 장바구니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두 분께 잠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제 나이 또래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요즘? 나 당연히 결혼이지. 네, 결혼도 결혼도 있고 결혼하려면 뭐가 있어요? 집 마련, 내 집 마련. 네. 그래서 내 살 곳, 그렇죠. 내 살 곳.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에 또 코로나 때문에 결혼을 못 하신 분들이 올해 또 연말에 많이 계획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이번에 되게 많이 결혼하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런 부동산 하는 거 아는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가진 돈은 많지 않은데 집은 사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지 집을 마련할 수 있겠냐 이런 이제 조언을 많이 구해서 제가 실제로 이제 계약도 도와주고 지금 또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소개를 일단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세님은 지금 구독션을 보시네요, 그죠? 네. 근데 이거 본인 개인이 결제한 게 아니고 쿠폰으로 되어 있던데. 네, 제가 원래 지금 원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 아이디가 아니라 이제 같이 하고 있는 분의 아이디여가지고 또 이름이 노출되면 안 돼서 네, 약간 익명으로 하느라고. 자산 많으신 역시 분이 예리하세요. 자산 많으신 분이 지금 쿠폰을 사용하시는 장난이 아닌데. 그래서 갑자기 이제 하다가 이게 이름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신경
안전 보호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물건은 요 물건입니다. 네, 화면 좀 키워볼게요. 지금 진행 물건이네요. 네, 다음 주 월요일 입찰하는 네, 물건이고요. 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자, 서울 아파트인데 가격이 네, 2억 6천. 지분 아니에요? 지분? 지분 아닙니다. 오. 네. 2억 6천인데? 네, 일괄 매각입니다. 일괄 네, 매각. 일괄 매각. 네, 상당히 저렴하죠. 그래서 이 물건을 일단 들고 와봤는데요. 일단 평수가 근데 좀 작긴 해요. 네, 전용이 13.7평인데, 근데 이 정도 평수는 사실 뭐, 네, 신혼부부 괜찮지. 살기에는 딱 괜찮죠. 좁은데 시작해도 네, 상관없어요. 네, 그럼.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물건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구조가 네, 뭐 주방이랑 이제 거실을 이제 겸용해 쓸 수 있고 방 2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신혼부부가 살기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은 또 사용 승인이 이제 87년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지금 이게 딱 그 재건축 연한에 또 들어가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또 추가로 이제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되게 되면은 또 시세 차익을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서 가죠. 좁은 헌집을 사서 넓은 새 집을 받을 수 있는 네. 그 가능성도 큰 물건이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여기 행그TV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 뭐 경매를 안 배우신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임차인이 없어요. 네, 임차 내역이 없기 때문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1순위 근저당이 있죠. 그러면은 말소 기준 권리 이제 이하로 다 소멸이 되는 안전한 물건이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제가 또 좋게 봤던 이유가 또 직장인분들 특히 이제 출퇴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교통도 상당히 괜찮아요. 4호선이랑 7호선. 교통까지. 네, 보면은 이렇게 거리를 찍어서 보면은 한 뭐 도보로 한 걸어서 한 네, 10분, 11분 정도? 예. 네, 4호선이 조금 더 가까운데 네. 한 10분, 11분이면 갈 수 있고 그래 스마트해. 예전에 보면 저런 거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요즘에 여러분들 네. 걸으면 안 돼요. 그냥 탁탁탁 찍어서 네. 네이버 클릭 몇 번이면 간다 이렇게 해야지 촌스럽게 걸어 다니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스탑워치를 갖고 다니고 요즘은 다 찍어보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걸어서 출퇴근하기에도 상당히 괜찮은 거리다. 그래서 네. 이 물건을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감정이 언제 됐냐면 2020년 8월에 됐어요. 1년 전에 됐구나. 네, 1년 정도 됐는데 자, 지금은 시세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4, 5천. 오. 네, 사업 많이 올랐죠. 그래서 매매로 일단 찍어서 보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쭉 내려보면 아까 45제곱미터니까 이게 이제 공용 면적이에요. 앞에 있는 게 공용이고 뒤에가 전용 면적인데 63제곱미터 기준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이거든요.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인데 매매가 4억 5천에 올라가 있어요. 4, 5천. 네, 네, 심지어 1층인데 1층 물건인데 4억 5천이고 또 이거는 또 월세 껴있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네. 보통 세가 껴있는 물건이 아무래도 바로 입주를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물건이 나오는데 4억 5천에 나와 있다는 거. 이거 딱 한 개 나와 있고요. 자, 실거래가 한번 살펴보면요. 네. 그냥 우상향이네, 건 네, 완전 거의 뭐 1년도 아니죠. 6개월 만에 거의 1억 넘게 오른 네,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최근 거래된 게 2월 달에 35,500개 이렇게 거래가 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이 물건을 가져온 이유 중에 이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대출이 이제 대출을 어떻게 푸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대출. 네. 그러니까 요즘 서울 아파트가 뭐 이제 그 주택 담보 인정 비율 대비해서 40%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 이제 신혼부부들 처음으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요. 이 디딤돌 대출이랑 보금자리론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제 아까 KB 시세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 KB 시세랑 매매가 중에 낮은 가격으로 5억 이하일 경우에 네, LTV 기준으로 최고 7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거 제가 이제 캡처를 미리 해왔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난주에 올라왔어요. 매매 시세, KB 시세 올라왔는데 자, 하위 평균가, 일반 평균가, 상위 평균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통 로얄층이라고 불리는 아파트의 로얄층이라고 불리는 거는 KB 시세 기준이 상위 평균가고요. 네. 그 일반 저층인 경우에는 하위 평균가를 따라가는데요.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500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기준으로 해서 7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지금 2억 6천이니까 아무래도 좀 높게 써야 되겠죠. 네,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 최근에 거래된 뭐 3억 5,500보다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좀 싸게 들어간다 생각했을 때
네, 하면은 대충 1억이 안 묶이게 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네. 지금 이거 부세님이 입찰 안 할 거죠? 이건 제 네. 친구가 할 거예요. 아, 친구가 할 거예요? 네. 아, 그래요? 그 친구 되게 싫어하겠다. 그죠? 엄청 싫어할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아. 나도 예전에 네. 우리 조언이랑 입찰하는 물건 여기 얘기했다가 네. 방송 마치자마자 후사리 먹었거든요. 아, 그 얘기하면 정말요? 어떡하냐고 그런 분들 낙자가 확 높아졌어요. 아, 친구한테 한 소리. 그래, 아니 지금 그거 그 질문을 하려고 했거든요. 부세님이라면 얼마를 적으실 건가요? 라고 했는데 얼마 쓸 거예요? 얼마 쓸 거예요? 네, 그거보다 얼마 조금 쓸 거예요? 얼마 쓸 거예요? 이거는 예. 일단 저는 아까 힌트를 살짝 던졌습니다. 예, 시세보다 얼마 싸게 해서 입찰을 하겠다. 특히 이렇게 시세가 급등한 곳에서는 낙찰가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냐면요. 호가가 올라 있는 건 4억 5천이에요. 근데 실거래가 찍힌 거 보면 3억 후반이면 우리 부동산 임장을 갔을 때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내가 단타로 팔면 얼마에 팔릴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호가는 4억 5천이지만 4억 한다, 3억 8천 금매로 팔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건은 통상 금매가 정도에 거의 대부분 낙찰이 돼요. 금매가에. 금매가. 하지만 시세보다 싼 거지. 그렇죠. 7천, 6천 싼 거죠. 네. 좀 하여튼 이런 물건도 어쨌든 시세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수의 장바구니는 친구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어쨌든 고수의 장바구니가 히트만 치면 된다. 예. 친구 하나 잃고 구독자 얻으면 되는 거야, 그죠? 예. 친구는 한 명이잖아요, 한 명. 친구를 잃고 구독자를 얻고. 아, 그리고 아까 저기 카톡방 보니까 네. 그 채팅창 보니까 어떤 분이 상계동은 투자하는 거 아니다, 이런 거 아니다, 무슨 이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보야 하는 건 투자가 어떤 컨셉으로 물건을 선택하느냐지, 물론 상계동이 무조건 옳은 지역이다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를 정확하게 오해 없이 좀 캐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지역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저희가 겸하게 받아들일 테니까 편하게 말씀하셔도 맞아요. 여기는 다 사람 사는 곳이지. 그럼요. 네. 뭐 허름한 곳도 사실 가격을 얼마에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 지금 A급 동네 고르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돈이 없어도 돈이 없을 때 그러니까 불편함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훌륭하네요. 저 역시도 먼저 입지나 이런 거 만족하지 않고 제가 저렴하게 산 곳으로 그냥 제가 가서 맞췄어요. 근데 처음에는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대신에 싸게 산 걸로 만족을 해야지, 싸게도 사고 싶고 입지도 만족하고 이게 두 가지 같이 한다는 거는 사실 처음에 이뤄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저한테도 가끔씩 질문하시는데 이 지역에 살고 싶은데 이런 거 경매 물건으로 없나요? 없어요. 그런 거는 그냥 싸게 산 다음에 거기 가서 살아야 돼 그냥. 예? 싸게 산 다음에. 일단은 이거를 제가 다 설명은 다 못 드리고요.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만 좀 짚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디지털 대출을 이제 이번 시간에 처음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일단 디지털 대출의 대상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이제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이고요. 그런데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다자녀 그리고 신혼가구 같은 경우 연소득 7천만 원까지 대출 대상이 됩니다. 대출 금리도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이제 주택담보대출 이율이 좀 올랐더라고요. 한 2% 후반대로 올랐는데 지금 이제 1.8에서 2.4%그래서 기존의 담보대출보다도 저렴하고요. 이 대출 한도도 최대 2억 6천 이내로 나오고 대출 기간은 이제 거치 포함해서 최장 30년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되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만 얘기를 드리면 이제 신청하는 시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냐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게 경매로 만약에 받는 경우에 매매계약서가 없잖아요. 매매계약서를 사본을 내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그 경매 낙찰을 받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면은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때 나오는 그 법원에서 나오는 서류를 갖다가 이제 제출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소유권 만약에 이제 이전을 미리 해버렸다 그러면은 그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신청을 받아준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지금 부세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지금 대출 규제가 있지만 대출을 많이 받으면서도 살 수 있는 물건이 충분히 있다라는 네. 얘기인데 솔직히 한 3억 정도, 4억 정도 되는 물건은 대출을 우리가 70% 정도 받으면 어떤 이들은 그래도 나 30% 돈이 없는데 어떡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한 이 정도 금액은 우리가 물건을 선순위 대출을 받고 뒤에 후순위 신용 대출을 받으면 한 3, 4차 정도는 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물건을 처리를 할 때 만약에 저보고 하라고 하면 저는 거의 80에서 90%까지 대출을 받으면서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얘도 10%만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이거는 알고 모르고의 차이인데 이렇게 해서 시세가 좀 더 올라준다면 뭐 그렇죠.
최고죠. 어쨌든 그런 방법이 있다. 참고로 팔코님은 대출에 대해서 지식이 되게 해박하세요. 왜냐면 저는 사실 대출을 잘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지식이 없고 네. 저기는 좀 대출을 많이 활용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팁인데요. 지금 6월 1일부터 양도세랑 이제 종부세가 이제 중과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건에 딱 맞는 집을 찾았는데 요즘 보면은 5월 말까지 잔금 치르는 조건 이런 집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치, 맞아요. 네. 지금 네. 시기지. 그렇죠. 근데 지금 5월 12일이니까 만약 오늘 내가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이 디임톨 대출이 한 보금자리로는 평균 40일 이상 기다려야지 대출을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제가 직접 했던 방법인데 일단은 계약금이랑 중도금을요 5월 말까지 일단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오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매도하시는 분은 어쨌든 소유권을 5월 달에 넘겼으니까 어떻게 돼요? 양도세 중과랑 종부세 인상을 회피할 수 있죠. 그리고 매수하시는 분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지불할 수 있으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윈윈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이제 협상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제가 실제로 진행했었는데 제가 매도자였어요. 제가 매도자였고 매수하시는 분이 두 분이 이제 부부셨는데 이제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이사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여기도 보면 이제 5월 말에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근저당을 걸고 나중에 대출을 받아서 네, 갚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그렇죠. 네. 매도인이 그런 옵션을 또 제공해준다 하면 매매가 네. 그만큼 수월해지니까 네. 좋다고 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요즘에 좀 검토를 하고 있는 네, 물건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요즘 이제 공유 경제가 이제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이제 행복재테크에도 사업투자반이 있는데 뭐 렌탈 스튜디오, 뭐 소호 사무실 이런 거 차리신 분들 많이 계시고 요즘 보면은 뭐 공유 킥보드나 뭐 이런 것들 대중교통도 많이 이렇게 공유가 경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요 공유 주방을 최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업체들이 한 10군데가 좀 넘게 이제 제가 가져왔는데 많구나. 거의 한 신생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긴 지 2년이 채 안 되는 신생 업체들이 대부분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이제 매물도 좀 검토를 하고 또 직접 컨택을 해서 이제 연락도 취하고 그랬는데요. 일단 이게 돈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업을 할 때 이게 과연 내가 얼마를 넣고 얼마를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뭐 중요한 것만 짚어드리면 일단 위탁 운영할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뭐 임차를 해서 들어가든 아니면 건물주가 돼서 일단 공간을 제공을 하고 인테리어 비용까지는 납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뭐 기타 뭐 월세 관리비 나가고 위탁 수수료 나가고 하다 보면은 이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얼마 정도 걸리냐? 보통 2년 뭐 3개월에 제가 적어놨는데 중간에 뭐 공실이 있거나 하면은 더 길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지형으로 하는 경우에 지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가 또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견적을 한번 다 뽑아봤는데 이게 인테리어 비용이 확 줄어들어요. 확실히 직영을 하게 되면 한 1억 5천 선에서 이제 인테리어를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조건은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또 중요한 게 위탁 수수료가 빠지잖아요. 위탁 수수료. 이런 것들이 이제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수익률이 이제 확 올라가죠. 그렇게 해서 원금 회수 기간도 한 1년 한 반 정도 넉넉 잡아서 1년 뭐 1개월, 1년 반 정도 잡으면은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네. 개념으로 네. 지금 뽑아온 물건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수익률이 나온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물건을 네, 설명드리고 한번 다시 돌아오면은 네. 훨씬 이해가 높을 것 같아요. 썰이 될 것 일단 같아요. 공유 주방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주방이 배달업체를 위주로 하는 곳에서 그 주방을 쉐어를 하는 거예요. 주방을 쉐어를 여러 칸은 작은 것들을 쉐어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배달업체 위주로 하게 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뭐 임차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매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경매 물건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딱 어제 네. 어저께 낙찰이 됐더라고요. 네. 일단은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물건인데요. 제가 여기를 좋게 봤던 이유가 일단 세대 수가 여기가 세대수. 다 아파트 단지들이에요. 거기에 딱 이렇게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지하로 들어가는데 그 공유 주방 제가 그 한번 문의를 드렸을 때 보통 지하 아니면 2층을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3층 이상은 이게 그 배달하시는 분들이 콜을 안 받으신대요.
아.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제가 실제로 가보기도 했는데 기둥이 많이 없어요. 좋은 점이 기둥이 일단 많이 기둥이. 없어서 그러니까 기둥이 또 중간에 빠지게 되면은 공간을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뺄 수가 없잖아요. 활용도가 좋죠.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시설도 여기 판매장으로 했던 곳이라서 시설도 기본적으로 뭐 위층에 이렇게 다 이렇게 천장 이렇게 높이 해가지고 그러네요. 네, 기본 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뭐 철거 비용은 좀 나오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물건이다 생각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이 철거비 얼마 안 나고 근데 저도 네. 당겨 있었던 장방을 아 정말요? 아 경쟁자네. 네. 그래서 요 물건 일단 검토를 했었고요. 이건 이제 낙찰이 됐고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공유 주방 목적으로 네. 활용하면 좋을 만한 상가를 지금 설명해주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입찰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이거 준비하느라고 이거 정리하느라고 소장용하고 영업용 다른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이 물건도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는 제가 몇 년 전에도 임장을 좀 몇 번 자주 다녀왔던 곳이에요. 파주시 이제 동패동에 있는 데인데 여기도 지도를 삭제해서 보면은 여기 이제 운정신도시 쪽에 있어서 여기도 그러니까 배달 기준이 보통 3km까지 아, 배달을 그렇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방에 봤을 때도 거의 한 2만 세대 정도. 세대수 아주 좋네요. 네. 그래서 여기도 긍정도 괜찮다. 그래서 건물 면적이 이제 100평인데 보통 100평이면은 주방이 12개 정도 12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서울 기준으로 저는 이제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월세가 보증금이랑 월세가 1,000에 150 임차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면 12개 되면은 월 한 1,800 정도 만시를 채웠을 때 그 정도 네. 되잖아요. 그래서 한 이 정도 평수면은 괜찮다 싶어서 봤던 데고 여기도 심지어 이제 2층이니까 여기가 보면요 지금 이렇게 네, 이렇게 약간 이제 사무실처럼 쓰고 있는데 여기도 기본적인 인테리어는 다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철거만 하면 되겠다. 여기 또 보면 다 그러니까 창이잖아요. 창이 많잖아요. 이런 데는 또 네, 그래서 괜찮게 봤었는데 지금 약간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 이렇게 통창으로 된 데는 그 네. 뭐지? 공유 오피스라 그러죠 그냥. 네, 그런 데가 되게 좋거든요. 네. 공유 오피스는 창이 많아야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물론 그 공유 주방도 좋겠지만 공유 오피스도 접근해 볼 만한 이렇게 2층인데 창이 많은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네, 어쨌든 파주가 분양가가 또 신도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가가 좀 세게 나왔기 때문에 경매 감정가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러니까 감정가 대비 몇 프로를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여기서도 철저하게 내가 이 물건을 매입을 했을 때 그다음에 이걸 쪼개서 소사무실로 하던 공유주방으로 하던 얼마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지를 계산하고 정확하게 그거에 맞춰서 입찰가를 산정하셔야지 저희가 이렇게 소개드렸다고 갑자기 이렇게 퍽 지르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딱 물건을 볼 때 네. 이렇게 네네. 보면은 네. 금액대도 보고 이 평형대도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9억인데 지금 실평수 100평이니까 저의 기준으로는 실평수 한 150평 그러니까 150평 내외의 거를 제가 7억에서 항상 8억대에 매입을 했거든요. 그거는 금매를 매입하던 경매를 매입하던 그게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8억대에 매입하면 뭐 1억에 500, 뭐 5천에 500 이상 항상 임대료 나올 수 있는 거를 했으니까 상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좀 기준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임장을 하고 자기가 수익 계산을 하다 보면 내가 이거 얼마면 들어가겠는데 라고 하는 게 딱 보인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가끔은 100%로 나온 물건도 그냥 제가 100%에 들어갔을 때도 오히려 수익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몇 프로 유찰됐냐로 기준을 하지 마시고 항상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행크팁에서 소개해드렸다고 하여튼 그냥 너무 이렇게 퍽 지르시면 절대 안 되고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임대 금액 명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네. 입찰하실 꼭 제가 당부드립니다. 왜냐면 저희 프로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너무 고가 낙찰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접근하느냐 그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피스텔 경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요즘 최근에 또 기사가 나왔죠. 네, 요즘 LH 그 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상가나 이런 대출이 지금 이제 LTV 뭐 70%까지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두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계 대출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지 보통 이제 경락잔금 대출, 그러니까 경매를 낙찰받고 나서 진행한 대출들은 거의 이금융권 사업자 대출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최근에도 연락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이 없다. 기존에 봤던 대로 뭐 감정가 뭐 70, 낙찰가 80에 뭐 낮은 금액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입찰했던 물건도 오피스텔이었어요. 그때 제가 종잣돈이 이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있던 시절에 대출을 일단 최대한 많이 받으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 뭔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피스텔을 받아서 한 2년 정도 월세 잘 받고 매도를 했는데 네. 수익이 한 5천 정도. 오,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로만, 1억짜리 오피스텔로만. 재수없게 몇 개 받았죠? 4개 받았죠. 4개 받았죠. 한 채만 받으려고 했는데 재수없게 4개 받아가지고. 아, 그때 딴 것도 또 하나 받아가지고, 아니, 설마 되겠어? 했는데, 설마. 정말 다 받았어요. 네. 네. 어쨌든, 네. 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네. 가끔 우리가 입찰 들어갔다가 본인이 그냥 한두 개만 받아오려고 했는데 한 막 5개, 6개, 10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세라미스님도 그때 한번 16채를 그냥 재수없게 16채 다 낙찰되는 바람에 네. 엄청 이제 본인이 공포에 빠졌거든요. 왜냐면 그거를 다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여러분들 제가 보면은 지금까지 대금 미납했던 사례가 없어요. 뭐 6개 받았던, 5개 받았던, 16개 받았던 다 이렇게 장까지 처리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제 물건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요즘 그 아파트가 워낙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아파트를 가지 못하는 수요 그리고 이제 투자 수요가 이제 오피스텔로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투자를 할 때만 해도 물건을 좀 잘 골라서 들어가야지 이제 엑시트를 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실거래가도 굉장히 많이 찍힌 곳도 많고 해서 좀 더 물건을 보기가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제가 물건 3개를 가져왔는데 지금 거의 다 이거 3개 뽑는데 지금 몇 분 안 걸렸어요. 오, 네. 실력이 상승한 거예요. 실력이 올라간 거예요. 그럼 네. 검색을 지도 검색으로 해야 아니면 카테고리로 오피스텔 찍어가지고 그래, 검색하는 물건 처음에 어떻게 검색하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렇게 좀 패턴을 계속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검색하는 게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물건 찾으면은 즐겁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닷속에 진주 찾는 것만큼 또 시간도 오래 걸릴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카테고리별로 뭐 이제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 아니면 뭐 아파트면 아파트 이렇게 요일별로 나눠서 검색을 하던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신탁 공매, 공매, 경매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하고 있는데 경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이 수요일이다 그러면은 좀 나눠서 봐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날짜별로? 오늘은 날짜별로.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물건이 또 겹칠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신건으로 많이 검색을 하시는데 신건만 찍어서 보면 물건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봤던 거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 요일별로 이제 카테고리 나눠서 보니까 요일별로 카테고리. 네, 네. 그래서 이제 겹칠 일이 잘 없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오피스텔 검색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피스텔 그냥 상업용 그냥 오피스텔 해가지고 찍어서 오피스텔 찍어서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살고 있으니까 서울부터 이제 먼저 보는 편이죠. 오, 서울도 가요? 네, 서울도 보는. 네. 아, 서울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임대나 매매가 잘 되긴 하는데 저는 이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그 그거를 중요하게 좀 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상봉도 괜찮고 상봉도 이제 뭐 7호선 해서 갈 수 있으니까 뭐 상봉동도 이렇게 뭐 찍어서 보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뭐 9호선으로 출퇴근하신 분들 많으니까 마곡 쪽도 보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역 2호선, 보시는구나. 뭐 7호선, 9호선. 그냥 기본적으로 서울에 사니까 서울지도 머릿속에 있고 네. 그 지명을 보고 기본적으로 클릭을 한다. 네, 아, 네. 지명으로. 네. 그럼 제가 방금 궁금했던 보면서 궁금한 건 지금 네, 보면 네. 오피스텔 밑에 주거라고 가로치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네, 상업이라고, 상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뭐 차별을 두진 않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주거용 오피스텔, 상업용 오피스텔 뭐 그거에 따라서 뭐 주택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게 취득할 때는 사실 그냥 무조건 취득세 4.6%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렇게 뭐 오피스텔 주거 상업용 나눠지지가 않아요. 나눠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크게 개의치 않고 보는 편입니다. 어차피 내가 받아가지고 뭐 상업용으로 나와도 되고 주거용으로 나와도 이거는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네. 크게 이제 개의치 않고 보는 편입니다. 지역 상가는 어떻게 보세요, 상가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니, 알려주기 싫으면 안 알려줘도 돼요. 아니요. 제가 어떻게 네,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상가를 또 클릭할 때는 오피스텔 딱 빼네요. 네. 따로 오피스텔-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네, 하나 빼고. 네, 오피스텔 오. 빼고 오피스텔 빼고 빼고 이거는 이제 좀 지역부터 봐요. 제가 어디 지역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 서울- 1순위 네. 지역 하지 말고 네. 본인 경쟁 안 되는 지역으로 12순위 정도. 경기 뭐 이런 식으로 찍어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다른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물건이라는 게 뭐 수익이 나면 뭐 제주도
가서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 옛날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막상 받아서 처리를 해보면은 달라요. 이게 뚜벅이 시절에 인천 물건 처리하러 가는데도 왕복 한 3시간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냥 서울, 인천, 경기 처음에 이제 이 물건 딱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없으면은 그 다음 옆에 네,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보는 편입니다. 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지역별로 필터링해서 본다. 네, 이렇게. 정말 이 분뇨 쓰레기 처리장까지 네. 보시는 네. 거예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요? 네, 다 찍어서 봐야죠. 네. 너무 안 거르는 거 아니에요? 저희 물건도요. 일단은 지금 보면 한 번 이제 미납이 됐던 물건이에요. 미납. 네. 근데 뭐 봤을 때 특이사항은 딱히 없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물건 그 가격이 그렇게 막 뭐 비싼 물건이 아닌데 한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니까 고가 낙찰을 생각하고 미납을 한 것으로 보여요. 보면은 뭐 사용 승인일도 뭐 2016년이고 층수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 뭐 임차 내역도 없으니까 그냥 평이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근데 얼마나 작은 거 이거 포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쵸. 1,200만 원 1,200 날리는 날리는 건데, 네. 그래서 네, 대신에 여기 보면은 또 이런 이제 유료 옥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 현장 조사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체납된 금액이 관리비가 꽤 되나 봐요. 체납 관리비가. 네, 요거는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가격 자체는 일단 한번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뭔가 미납이 찍혀 있으면 또 잘 못 들어가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뭐 1억 뭐 7천이랑 1억 2천 뭐 사이에 해가지고 돼서 뭐 되면은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봤더니요. 구독션 같은 게 오른쪽에 네이버 지도가 있잖아요. 네이버 지도 들어가서 보통 이제 부동산 뭐 시세 보려면은 네이버 부동산 치고 들어가거나 해야 되잖아요. 꽤 귀찮거든.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주소의 뭐 장소 이렇게 해가지고 골드 프라임 주택이 돼요. 여기를 찍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이제 확대를 했을 때 이렇게 뭐 여긴 지금 주택에 이름이 안 찍혀 있는데 뭐 여기서 찍어서 봐도 그 네이버 부동산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화면이 나와요. 네. 이렇게. 그렇게. 네. 이렇게 해서 누르면. 네, 찍으면은 네, 바로 부동산 거기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이름 안 치고? 네, 이름 안 치고 굳이 안 치고 들어가도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대수가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니에요. 39세대 그냥 일반 오피스텔 세대수인데 여기가 보면 아까 지금 2차 떨어진 가격이 1억 2천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전세가가 1억 9천, 2억 1천 굉장히 높아요. 네, 요즘 오피스텔들이 다 이래요. 보면은 왜 미납했을까? 더 찝찝한데? 아마 관리비가 생각보다 좀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상황이 주거용 같은 경우에 관리비 아무리 쌓여봤자 얼마나 쌓였겠어요? 별로 안 쌓이죠. 뭐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나오니까. 사실 아까 저도 저게 늘 그래요. 좀 대금 미납을 했을 때 왜 미납을 했을까 저도 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뭐 요즘에 전세가 없으니까 오피스텔 전세를 해도 전세가는 엄청나게 높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매매가랑 거의 전세가가 지금 비슷하거나 역전되는 현상도 좀 나올 수 있는 시기가 가장 최근의 시기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세 들어오면 4년 이상 계약을 해야 되니까 전세 매물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전세도 과세하고 하니까 굳이 뭐 임대사업자들이 전세를 놓을 이유가 없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매매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제 전세가는 정말 높게 받을 수 있는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많이 연체되지 않았나 했는데 지금 입찰자가 14명인 걸 보면 적어도 체납관리비는 조사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분들 금액대를 봐야 되겠지만 뭐 팔코님 얘기했던 것처럼 이 주거용 물건이고 한 달에 뭐 관리비가 50에서 60 겨울에 써봤자 그 정도 이상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뭐 몇 년치 해봤자 이게 지장 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대금 미납의 사례는 그런 사연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추정을 해야 되지. 근데 저게 왜 했을까 이렇게 그 두려움에 빠지면 안 돼요. 늘 이 물건을 딱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시세 파악만 제대로 돼 있으면 그 두려움을 약간 극복하면 두 번째는 원래는 정상적인 물건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14명이 안 들어요. 두 번째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가 들어오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전에 적었던 금액을 더 넘기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건데 또 행크TV에 소개되면 또 더 인원은 좀 많아질 수는 있겠죠. 어쨌든 이런 물건도 시세 파악은 애매하지만 시세 본질만 좀 잘 파악하시면 뭐 두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번 누군가 샀다가 대금 미납을 했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초보분들은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항상 갖게 되는데 자 지금 뭐 부서님도 한번 미납된 거 이것도 우리가 낙찰 받고 나서 원래 대출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냥 역으로 생각하면 돼요. 입찰가 대비로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더 높게 받아서 내는 것보다 훨씬 좀 저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좋은 물건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좀 그러합니다. 네. 신탁공매 물건을 좀 신탁공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뭐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뭐 크롬을 안 쓰니까 뭐 네. 북마크 추가해가지고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데 아니면은 뭐 공매 검색에서 처분 신탁 공매 물건이라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일단 뭐 신탁 공매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여기도 설명이 나와 있긴 한데요. 그 신탁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게 신탁 예를 들어서 보통 뭐 건물을 짓거나 할 때 신탁 대출을 이제 보통 일으켜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명의가 이제 신탁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은행이 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출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그 은행에서 이제 이 물건을 처분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신탁사에서 이제 공고를 내요. 네, 그래서 뭐 온비드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체 신탁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더 자세한 거는 파이팅 팔권이 공매 투자반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야, 정도만 얼마나 쉽게 설명하나 내가 똑같은데 설명이 쉽진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려는 이제 물건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물건 보여주는 거예요? 네. 오, 여기서 좋다. 네. 오피스 신탁 오피스 진짜 많이 진짜 나오거든요. 많이 나와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교보자산 신탁이요. 건물이, 그러니까 물건이 보면 하루에 뭐 4-5개씩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신탁 물건 보면은 교보자산 신탁부터 먼저 보는 편인데. 저는 신탁 중에 오피는 진짜 안 보는데 거의 다 샀는데. 네. 제가 지금 옆에서 보고 있지만 지금 소개하는 타이밍은 영업용이 아니라 소장용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신탁공매 물건까지 갖고 나오실 줄 몰랐어요. 금액이 좀 괜찮아서 소액으로 하기 괜찮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아직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조심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여기 친절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신탁사의 이제 동의를 얻은 임대차 계약이다. 자, 네. 이런 경우에는 낙찰을 받게 되면 승계를 해야 돼요. 승계. 네, 보증금 4억 8천. 네. 신게 좋지 뭐 어차피 대출 받은 효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승계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그래도 대출 소액이니까 소액으로 뭐 투자해서 뭐 여기 들어가도 괜찮고 저는 이제 어떤 물건을 봤냐면 요 두 번째 있는 이 오피스텔 202호 이 오피스텔 이 물건을 봤어요. 이건 이제 전입 세대가 껴있긴 한데 신탁사의 동의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도 이제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 물건이 일단 저렴합니다. 요거는 이제 최저가까지 떨어지면 2억 3천까지 떨어지는데요. 제가 지금 봤어요, 시세를. 그래서 세대수가 여기도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뭐 6세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전세로 맞춰진 게 이제 가장 작은 평 작년에 3억이에요. 전세가가. 전세가 3억. 네. 그러니까 6세대밖에 안 되니까 이게 거의 뭐 찍혀 있거나 그렇죠. 매물 나와 있는 거 이게 네.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주변에 뭐 전세 시세도 한번 알아보고 여기도 지금 2020년 3월에 이제 전세 3억이니까 또 최근에 또 많이 금액도 올랐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은 한번 현장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매매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 매매가는 지금 찍혀 있는 매물 올라와 있는 것도 없나? 네, 왜냐면 이게 2019년에 이제 얼마 안 된 2019년 지어졌고 6세대밖에 없고 시세 네. 파악도 애매하고 딱 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이런 스타일. 애매한 스타일. 네. 그래서 이런 물건은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렇죠. 네. 재테크 시작반 정규 강의에서는 어떻게 풀어가시려고 또 여기서 시작반에서 이런 것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거? 좀 더 쉽게 거기서는 좀 더 쉽게 해서 그래도 최대한 이런 실전 물건 같이 해가지고 재테크 시작반에서도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 저도 이런 물건 되게 좋아요. 약간 시세가 약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지만 네. 또 이런 물건 잘 들어가면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물건들. 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좀 짧게. 짧게요? 1시간 지났으니까 짧게 오면 짧게요. 못하고. 아까 경매 물건 원래 이제 사실 두 번 보여드리고 신타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요 물건이에요. 요 물건도 딱 이제 1억대 할 수 있는 물건인데
요거는 지금 보니까 기본적으로 네. 오피스텔인데 다 주거용 오피네요. 기본 컨셉이. 네, 보여준 데다. 기본용 이제 주거용 오피인데 나중에 뭐 이제 낙찰 받고 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뭐 이제 주택수 요즘에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여기 표기는 너무 이제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자세하게는 얘기 못 드리지만 뭐 이것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받아서 그냥 바로 뭐 매각을 하면은 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 물건도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괜찮아서 제가 봤었는데 이것도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는 이렇게 시세조사 해가지고 링크 연결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보통 오피스텔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게 이제 여기 찍어서 보는 케이스. 그러면은 이렇게 내부선화 또 연결이 네. 돼서 네. 희한하게 타고 들어가네. 지금 아까 물건이 51제곱미터잖아요. 그래서 51이 아마 제일 작은 평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올해 거래된 게 1억 3,500에 1억 3,500. 거래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건 딱 소액으로 진짜 소액으로 대출 딱 받아서 그냥 소소하게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수익 남기겠다 하기에 딱 괜찮은 물건이에요. 자, 여기서 궁금한 거잖아요. 개인적인 궁금. 근데 지금 보면은 실거래된 게 별로 많진 않잖아요. 네. 이러면 우리가 네.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네. 어차피 팔리면 좋은데 네. 매수세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네. 고민을 할 수 있거든요. 오피스텔은 그런 부분은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혹시 뭐 팁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이제 거래 사례도 많이 비교를 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게 제가 처리하면서 느낀 건데 보통 이제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5년 이내에 인천은 5년. 5년 이내에 방 2개 이상 정도 되면은 그래도 찾는 그 투자 수요가 있어요. 월세가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 이제 월세가 좀 센 지역들이 또 있거든요. 부평이나 부천 뭐 그쵸. 그런 그쪽 7호선 라인 그런 지역들은 또 월세도 잘 맞춰지기 때문에 찾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하세요. 네, 없습니다. 또 제가 괜히 너무 막 권위적으로 아니. 사실 되게 아니, 다정다감한데 너무 말을 막 자르는 거 아니,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방금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빌라가 팔리나요? 그치. 아니면 오피스텔이 팔리나요? 이거에 대해서 네. 상당히 좀 의문점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신 있게 투자하지만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 묶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못 하는데 이런 게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지느냐? 그거는 처음부터 저는 빌라 살 거예요. 뭐 저는 오피스텔 살 거예요. 이런 사람 없어요. 대부분 빌라 같은 경우에도 전세를 구하러 오신 분한테 설득을 해서 매매 수요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전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전세를 구하는 분에게 거의 매매로 전환되는 그것도 매매 기법 중에 가장 큰 거 하나예요. 그래서 그 잘 파는 분 자체가 전세 손님을 이렇게 좀 매매로 전환시키는 그래서 그런 공인중개사분이 계세요. 맞아. 그래서 그런 공인중개사분을 또 찾아내는 것도 찾아서 제 거는 또 인테리어를 조금 잘해두게 되면 거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전세로 사느니 매매로 사자 뭐 그렇게 전환되는 경우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만 찾아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특히 또 매매를 한다고 하면 인테리어에 약간만 좀 포인트를 주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세 구하는 게 하늘이 별따기니까 네. 이거 그냥 전세를 구하니 전세집 보여주고 이거 매매가 더 싸다 하면은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뭐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은 그런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물건 자체가 잘 팔린다 안 팔린다 보다는 그 지역에 파는 것에 자신 있어 하는 공인중개사 또는 네. 그런 공인선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시네요. 네. 방금 사무장님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제가 이번에 그래서 도생 6채를 그렇게 팔았어요. 그래요? 네, 그렇게 전세, 그러니까 제가 그 받은 게 한 채당 거의 한 8천만 원 초반에 받았는데 다 1억 2천, 3천에 네네. 다 6채를 다 팔아가지고 그러네요. 지금 부자되는 사장님께서 도시형 생활주택도 낙찰받았던 6개 네. 그거 지금 다 매매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런 게 되게 좀 중요한 팁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팔아본 사람과 안 팔아본 사람은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전세 수요를 다 매매에 수요로 전환시켜서 지금 매도를 했다고 하면 이것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 투자하는 거, 이런 부동산 투자하는 거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거는 이게 매매가 될까, 이 묶이게 될까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매매가 충분히 된다고 하면 그 물건도 이제 뭐 금매도 괜찮고 여러 가지 되는 거죠. 시세 파악도 안 되니까. 그럼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이렇게 해서 6개 여기까지 네, 네. 지금 한 10분이 됐습니다. 네, 딱 시간이 네. 오늘 되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유익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다 대출도 뭐 상가랑 오피스텔 원래 상가랑 오피스텔은 대출 얘기를 제가 건너뛴 거는 여러분들 그 상품은 더 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TI나 LTV에 상관없는 좀 그런 걸 좀 벗어나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아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부자 되는 세상님께서 정말 좋은 팁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자 되는 세상님이 내일부터 재테크 시작반 정규 강의를 시작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기획하게 된 거는 정말 처음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 그 다음에 이 공부를 할 때 방향성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분들은 다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했을 때도 어떤 이런 투자 포인트나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면 그거를 자기 걸로 소화하고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특히 부자된 세상님은 그러니까 고수의 이런 노하우를 금방금방 흡수하는 또 신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여러분들께 정말 잘 전달해 드릴 수 있고 맨 처음부터 공부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가는지 그런 공부 방법부터 이런 물건 조사하는 것까지 그 단계까지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가격도 저렴하게 책정을 했어요. 그죠? 네. 예, 제가 40만 원, 50만 원 받아 했는데 아니 저는 20만 원만 받을게요. 네. 그죠? 네. 나도 들어야겠다. 나도 네. 들어야겠다. 그래서 어쨌든 저렴하게 책정해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시작할 수 있도록 가볍지만 또 좋은 내용 많이 담아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재테크 시작반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오늘 우리 부자 되는 세상님 갖고 오셨던 이런 고수 장바구니 코너가 좋았으면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부자 되는 세상님을 위해서. 네. 자, 고수의 장바구니!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